실험실의 문이 열렸다. 복도의 빛이 앞다투어 들어오다 이내 문 밖으로 쫓겨났다. 허묵은 불도 켜지 않고 창으로 새어 들어온 옅은 달빛에만 의지해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다.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허묵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뒤쪽 벽 위로 짙은 어둠에 몸을 감춘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잠시 키보드 소리가 울리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허묵은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에 뜬 에러라는 메시지를 보며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예상대로였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그가 블랙스완에서 간신히 이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낸 게 언제였던가. 기억은 끝이 없고 허묵은 그 속에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은 자세 그대로 모니터가 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좁은 검은색 베젤이 그의 그림자를 가둔 채 소리 없이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진작부터 이 비밀스러운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풀어놓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리 없는 탄식을 뱉고 허묵은 시선을 돌렸다. 그는 실험실에 늘어놓은 각종 실험기구, 캐비닛에 가득 쌓인 자료와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다.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인적 없고 황량한 폐허에 불과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묵이 과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과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은 그런 실속 없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었다. 숨겨진 나머지 절반의 데이터베이스야말로 그가 최고 생명과학연구소의 옛 주소지에 다시 연구소를 지은 주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순조로울 거라 예상했던 일은 난관에 부딪혔다. 데이터베이스도 진화의 핵도 혹은 다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허묵의 머릿속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향장나무 아래에서 헤어진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그의 기억 속에서 유독 선명하고 특별해서 일부러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 빈틈을 채웠다. 잠시 그 기억 속에 빠져 있자니 불현듯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를 덮치며 그의 숨을 먹게 했다. 허묵은 정신을 가다듬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말없이 그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 고드름이 맺히더니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 자잘한 얼음 결정으로 부서지고는 공기 중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원래 이렇게 빨랐나? 허묵은 작업대 옆에 서 있는 조수를 돌아보며 눈을 휘었다. 계속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화들짝 놀란 아명이 허둥지둥하다 하마터면 값비싼 실험기기를 망가뜨릴 뻔했다. 그는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다 허묵이 들고 있는 자료를 가리켰다. 저기 교수님께서 제가 못 봤던 자료를 들고 계신 것 같아서요. 최고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각종 실험 자재와 기구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료다. 대부분의 실험엔 충분한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유명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허묵은 늘 바쁘고 그래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수들이 정리했다. 때로는 조수들이 교수보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실험 데이터예요. 간단히 대답한 허묵은 아명의 의아한 시선을 마주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연구소의 프로젝트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죠.
허 교수의 개인 연구라는 말만으로도 연구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긴 충분했다. 아명처럼 아직 재학생인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탐색하듯 물었다. 제가 그 연구 주제를 아는 행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허묵은 웃으며 손에 든 자료를 아명에게 건넸다. 이번 연구는 이볼의 불안정성과 관계된 거예요. 아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넘겨받은 귀중한 자료를 진지하게 살폈다. 실험 데이터는 한눈에 봐도 허 교수 손에서 나왔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연구소에는 이런 데이터를 얻을 만한 실험 샘플이 없었다. 다시 말해 이곳엔 허 교수의 실험에 응해줄 이볼버가 없었다. 그는 묻고 싶으면서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눈살을 찌푸리며 억지로 말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 데이터의 출처가 궁금하겠죠?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것은 아니니까 안심해요. 허묵은 힘껏 고개를 젓는 아명의 손에서 자료를 가져와 뒤적였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동작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한 겹 끼어 있었다. 난 다시는 허 교수의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낮게 억누른 목소리. 심해에서 해수면으로 떠오른 포말이 얼음으로 변하면 이런 느낌일까. 잠깐 넋이 나갔던 아명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허 교수를 봤을 땐 그는 다시 봄바람처럼 포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조금 전엔 환청이기라도 한 것처럼. 앞으로 자료가 많이 나올 테니까 정리를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은 허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료 뭉치를 서랍에 넣었다. 이볼의 불안정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소에 숨길 생각은 없었다. 공개적인 자료든 비밀리에 얻은 자료든 그에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이 연구를 공개할 생각도 없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허묵은 담담하게 자기 손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 것과 같은 이치로 개조되어 얻은 이볼이 불안정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공평하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저 더 명확하게 미래를 보고 싶을 뿐이었다. 흐릿한 빛이 그의 손바닥에 뿌려졌다. 허묵은 그것을 쥐려는 양 손가락을 구부렸다. 허묵은 블랙스완에서 이미 적지 않게 이볼의 불안정성에 관한 실험을 했었다. 하지만 실험 계측안 차이가 너무 크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서 거의 이론 단계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 오랫동안 제쳐두었던 이론을 증명할 기회가 다시 온 것이다. 적막한 실험실,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피어난 꽃처럼 허묵의 손바닥에 고드름이 피었다. 그 작은 꽃송이는 차가운 빛을 뿜으며 어둠을 가려고 빠르게 자라나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다. 허묵은 그 칼날을 조용하게 바라보았다. 시간도 소리 없이 흘렀다. 마침내 뭔가 확인한 듯 그의 안색도 더 편해졌다. 허묵의 표정이 변하면서 그 서슬퍼런 무기도 옅은 한기만 남기고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았다. 그럼 이제 허묵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올렸다. 옆에 있는 실험 기록을 보자 조금 전 이완됐던 등이 다시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그런 감정의 변화를 강제로 내리눌렀다. 어제까지 그는 여러 차례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전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공간이 접힌다는 본질은 그대로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확실히 걱정할 건 없었다. 만약 그게 정말 통제할 수 없는 힘이라면 불안에 떨며 가지려 하기보단 아예 없애버리는 편이 더 나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바닥에 옅은 백색광이 모여들더니 다음 순간 위로 솟구치며 허묵을 투명한 장벽 안에 감쌌다. 조각난 화면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까마득히 먼 어느 날이 생각났다. 황혼 무렵 그는 공간 접기 능력으로 그녀를 떠나보냈지만 그 바보는 그가 걱정되어 되돌아왔다. 언젠가 한 번은 다시는 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함께 꿈에 갇히자 고집을 부리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 화면은 부드러운 빛 속에서 서서히 흐려지며 예전에 그의 눈앞에서 사라진 다른 것들처럼 공중으로 흩어졌다. 손 옆에 있던 자료, 푸릇푸릇한 화분, 붉은 눈의 실험용치, 그가 봤던 많은 것들이 조각으로 변하고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다. 마치 어렵게 맞춘 퍼즐과 같았지만 또다시 부족한 조각이 생기고 말았다. 눈을 뜨니 주위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칠흑같이 어둡던 실험실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 걸린 금음달과 꽃향기가 섞인 밤바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이곳이 연구소 부근의 공원이란 걸 알아차렸다. 벽 옆에는 보송보송한 이끼와 새하얀 꽃이 자라 있었다. 힘을 갈망하는 자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볼버 명단이 공개된 그날부터 허묵은 퇴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나서서 막을 생각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렇게 미적지근하고 귀찮기까지 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렇게 쉽게 그의 계획을 망가뜨렸다. 허묵은 그녀가 퇴화 약물을 들고 자신을 찾아올 줄 몰랐다. 그녀는 소문을 들었는지 다급히 찾아와 이 퇴화 약물이 연구소에서 나온 게 맞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그를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라면 어떻게 그리 차분하게 누워 그가 피를 뽑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들 사이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와 함께 실마리를 찾았다. 둘이서 다시 고아원의 황폐한 구교사로 돌아갔을 때까지 말이다. 익숙한 사물이 하나하나 눈앞에 나타나고 기억은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그들을 앞으로 이끌었다. 허묵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지나 어둠 깊숙이 꽂혔다. 예상대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보였다. 소녀가 눈으로 허묵과 그녀를 훑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휘며 연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17년 전의 일로도 부족한가 보네요. TV타워의 일에서 깨달은 게 없나요? 당신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어요. 그 말에 몸을 가볍게 떨던 그녀는 허묵을 봤다가 돌아보는 그의 시선을 재빨리 피했다. 허묵은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긴 앞머리가 그녀의 눈빛을 가리고 있었지만 꾹 담은 입술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주먹이 그녀의 동요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극히 자연스럽고 올바른 반응이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가져야 했다. 특히 자신을 마주할 때는. 허묵은 갑자기 목이 타는 걸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계속 대치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 허묵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가리고 섰을 때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알려줄 필요는 없어.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담장에 조용히 피어있는 꽃송이처럼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소매를 잡는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간절함을 담은 마음이 그를 휩쓸며 또다시 그를 심연에서 끌어내 주었다. 난 그를 믿어. 허묵은 그 맑고 빛나는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침 하늘이 밝아지면서 강 위를 떠돌던 안개를 몰아내고 허묵의 눈앞에 있는 기억 조각까지 흐트러뜨렸다. 제일 처음 사라진 건 그녀의 손이었다. 여름에는 그리 뜨겁지 않지만 겨울에는 늘 차갑던 작고 여린 손. 그녀는 가끔 허묵의 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었지만 대부분은 허묵이 먼저 한쪽 장갑을 그녀에게 건넨 후 그녀의 나머지 손을 꼭 쥐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뻗은 그녀의 손은 아침 햇살에 흩어지며 하늘 위 구름과 하나가 되어 다시는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그녀의 몸이었다. 허묵은 종종 불면증을 겪는 그녀를 위해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동화라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인어공주가 거품으로 변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듣기 힘든지 눈을 감고 조용히 탄식하기도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비극적 최후를 슬퍼하면서 본인 역시 운명의 장난에 휘둘리는 대상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마지막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허묵은 순간 자신이 보는 것이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인지 그녀 뒤의 풍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의 눈빛은 경악에서 망연함으로 그리고 다시 담담함으로 바뀌었다. 크리스털 조각 같은 빛이 옅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일출 속에서 오색 찬란한 거품이 부서지듯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녀가 아침 햇살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S자 형태의 독특한 배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시린 빛을 반사했다. 허묵은 손을 뻗어 그것을 줍고 싶었으나 갑작스레 그의 심장을 덮친 통증에 몸을 굽히며 가슴이 움켜쥘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다리 아래 그림자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옅은색 머리카락이 햇빛 아래 드러난다. 아르테미스가 한 걸음 다가와 배지를 잡으려는 순간 불현듯 공중에 하얀 장벽이 나타나 그녀를 차단했다.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곧 상황을 알아차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허묵을 보았다. 아레스, 계속 이보를 쓸 생각이야? 허묵은 대답 없이 배지를 가만히 쳐다보다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밝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모든 그늘과 망설임이 거친 그의 눈은 더없이 결연하게 변해 있었다.